예요. 일요일 날에 조금 빡셀 거예요. 곱셈 정리랑 독립식의 확률 계속 다룰 거예요. 일요일 날 계속 좀 센 것까지 계속 다룰 테니까 잘 하자고. 동학원은 1학년 수학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기말고사 평균이 10점대에서 20점대가 나오도록 문제를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고, 2학년 이과 같은 경우에는 심화반 애들이 점수가 좀 잘 안 나왔대네요. 심화반 점수가 좀 잘 안 나오고 나머지 애들이 오히려 역전이 된 상황인데, 그게 열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렵게 낸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문과도 뭐 그렇겠죠. 같이 어렵게 내겠죠. 그럴 것 같고, 인천고 문과 문제는 아직 못 봤어요. 너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빨리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과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이과 것도 좀 쉬웠거든요. 문과는 어땠어요? 쉬웠어요? 가자 기말로 이렇게 되는 거죠. 갖다 주셔야 내가 알아요. 안 갖다 주면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꼭 갖다 주시기 바라고. 자, 노트 피시고 이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죠. 해요. 확률의 곱셈 정리. 조건 방정부터 하죠, 그냥. 요즘 들어서 계속 학교별로 증명 문제 이런 것들이 속속속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명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죠. 조건 방률의 정의부터 해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썼었는데,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쓰기로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P, A, 바, B라고.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였냐면, 표본 공간이 너예요. B. 네가 표본 공간이에요. 확률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표본 공간이 너기 때문에 집합적으로 보면 뭐 이런 거죠. A라는 집합이 있고,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집합, B라는 사건이 있단 말이야.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은 요만큼이잖아요. 걔를 그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표본 공간이 B다 보니까 너는 P, B분의 P, A 교집합 B로 정의를 내려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는 이런 거죠. 뭐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뭐 수시로 서울대 합격했다는 가정하에 고대 합격할 확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단서 조항이 좀 붙는 거예요. 조건이 이렇게 붙는 거야. 조건 방률이라고 부르죠. 그래요. 정의는 이제 이런데, 얘를 가지고 이제 살짝 놀러 가야죠. 그리고 두 번째 용어가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죠. P, A 교집합 B가 있지?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걔는 P, A 바 B 에다가 곱하기 P, B라 쓸 수 있어요. 각종 문제집, 교과서 전부 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이 정의를 올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우리 수업할 때 약간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결국 정의상으로는 이렇다. 조건 방률에서 나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됐어. 이제 용어 합시다. 용어. 잘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배반. 덧셈 정리해서 한 거 있죠. 배반이라는 건 뭐냐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없습니다. 이게 배반 사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해봐라. 확률 덧셈 정리해서 이제 실컷 했죠.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이 될 건데, 사건 A, B가 만약에 배반 사건이라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없다 보니까 뺄 게 없어요. 냅두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확률의 덧셈 정리의 일종이 되는 거죠. 또 됐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독립을 하러 갑시다. 그 독립의 정의는 뭐냐면, 사건 A, B가 독립이다. 그러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의를 내려보죠. 첫 번째, 사건 A, B가 독립이래요. 그 소리는 사건 A와 사건 B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제 그 소리예요. 근데 이게 좀 납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보건 추출 있잖아요. 주머니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3개가 있고 X가 2개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뽑으러 가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뽑게 되면 사탕 하나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은 5분의 3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그 동그라미를 뽑아놓고 다시 이제 원상복귀를 시킨 거예요.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두 번째 사람이 동그라미를 다시 뽑을 확률은 여전히 5분의 3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보건 추출을 한 거예요. 원상복귀. 다시 첫 번째 내가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었잖아요. 5분의 3인데 동그라미인 거 확인하고 사탕 하나 받은 후에 이 동그라미를 다시 주머니에 넣어놓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다시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은 5분의 3 고정이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했던 이 스토리, 첫 번째 스토리랑 두 번째 했던 이 사건 있잖아요. 두 번째 스토리가 있잖아. 서로 영향을 받지 않아.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독립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건 추출 그래요. 원상복귀를 했다. 보건 추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보건 추출을 하잖아요. 그럼 약간 상황이 다르겠죠. 처음에 있는 놈이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야. 근데 그 동그라미 들고 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그라미 개수가 하나 줄었죠. 이렇게 줄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은 4분의 1로 결정이 돼요. 영향을 받았죠, 얘는 지금. 그렇죠? 사건의 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독립이 아닌 것을 종속이라고 부릅니다. 종속이라고 부르고 이 종속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 비보건 추출이 있어요. 원상복귀를 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비보건 추출. 이런 거예요. 독립이라는 사건이 뭔데? 그러면 일단 보건 추출처럼 사건 A, B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 그걸 보건 추출이라고 한다. 독립이 아닌 것을 종속이라고 하더라. 까지가 일단 기본이에요. 됐죠?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야. 그 다음에 이제 하러 가자고요. 사건 A, B가 독립이래요. 사건 A, B가 독립이면 이거를 만족해요. P, A와 B가 있죠. 얘는 지금 뭐냐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이런 거거든. 근데 A하고 B가 독립이라는 소리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났던 일어나지 않았던 A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소리잖아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거 확률 정의를 할 때 이렇게 하면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A가 일어날 확률인데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A, B가 독립이라는 소리는 B가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상관이 없단 말이죠. 해서 너는 그냥 PA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정의예요. 정의인데 설명을 지금 한 거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A, B가 독립이라고 하면 그냥 너는 PA로구나. 근데 그거를 알아.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예를 다시 써보잖아요. 다시 써보면 분자가 PA 교집합 B잖아. 분모는 PB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 관계의 정의 때문에. 따라서 사건 A, B가 독립이면 이 두 개를 곱해서 A하고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A에다가 PB를 곱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그럼 사건 A, B가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해. 그리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해. 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해. 두 개 곱한 게 너랑 같다면 아 사건 A, B는 독립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개는 동치명제야. 동치명제니까 독립이면 얘가 떠올라야 되고 너면 독립이 떠올라야 되고 두 개가 왔다리 갔다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정의예요. 사건 A, B가 독립이라고 하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A 곱하기 PB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얘를 조금 구조적으로 보면 네모라는 사건과 세모라는 사건이 독립이잖아. 독립이 되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 네모, 네모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P 세모 이렇게 바뀐다. 그걸 알아야 돼. 일부러 지금 밑에 것처럼 썼어요. 다른 얘기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하자. 독립의 정의이자 성질이자 판단 근거이자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납득이 되기 시작하는 게 따라서 확률의 곱셈 정리가 저기에 좀 써놓은 거 있잖아요. 예.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사건 A, B가 독립이잖아요. 독립이 되면 얘가 PA로 바뀌는 거잖아. 이렇게. P 곱하기 PB로 바뀌겠죠. 된 거죠? 그래요. 납득이 돼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할 거는 뭐냐면 독립에 대한 성질 이제 하러 갈 겁니다. 성질. 결국 그래.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해라. 근데 두 개가 독립이잖아. 곱한다고 소리예요.
and는 곱한다. and는 곱한다. 독립이라면 and는 곱할 거야.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성질인데 첫 번째 증명 문제가 확률에서 나오게 되면 1순위가 얘입니다. 이거지. 이 성질 증명하는 게 1순위예요. 보죠. 사건 AB가 독립이래요. 독립이 되면 시리즈가 다 독립인데 A랑 B가 아닌 것도 독립이고 그 다음에 A가 아니고 B인 것도 독립이고 A가 아니고 B가 아닌 것도 독립이에요. 이렇게 증명 다 할 거예요. 증명 다 할 건데 일단 개념적으로 한번 보자고. A, B가 독립이라는 소리는 A가 죽건 A가 살건 서로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 B가 독립이면 A랑 B가 아닌 것도 독립일 것 같고 A가 아니고 B인 것도 독립일 것 같고 A가 아닌 것도 B가 아닌 것도 독립일 것 같기는 해요. 납득은 되세요? 뭐 그런 것 같아요. A, B의 독립이라는 얘기는 서로서로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니까. 증명을 하기 전에 성질을 지금 보면 너를 하잖아. 너는 P, A 교집합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PA 곱하기 PB로 정의를 내릴 수 있잖아. 이렇게 그랬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A랑 B가 아닌 게 독립이라고 하잖니?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A라는 사건과 B가 아닌 사건이 있는데 동시에 일어날 확률 계산을 하잖아. 그러면 P 앞에 거 아까 네모셈으로 했죠? P 뒤에 거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이제 해보면 P에다가 A가 아니고 B인 거 동시에 만족한 확률을 계산하세요 하잖아. PA의 여집합 곱하기 PB라 할 수 있는 거고 결국 왼쪽에 있는 게 독립이라는 보이라는